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자의 언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자의 언어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언어 책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엣지,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은 멍하니 사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 긴장이 풀리면 우리의 힘도 약해진다. 내가 술은 순간의 쾌락을 이끄는 유혹이야. 하지만 그 유혹이 주는 기쁨의 대가는 크단다. 날카로운 인지력을 잃게 만들거든. 한 번의 실수가 사는 동안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는 술에 취하는 것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년원에서 보낸 시간이 바로 그 증거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풀기 위한 술자리 한 번이 뭐 그리 잘못인가 싶기도 했다. 아저씨, 제 과거를 아시죠? 하지만 전 책임있는 술자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술 한 잔이 많은 걸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언가가 늘 제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해요. 정원사가 소파의 등에 기댔다. 내가 멍한 미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던가? 지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옛날에 억압당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어. 왕은 힘이 아니라 경제체제를 통해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책을 폈지. 계획은 간단했고 그런 강압적인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생산성을 유지해야 했어. 음식과 살 곳, 사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감당하려고 말이야. 왕은 월급 노동자 체제에 대해서 대중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는 데 지혜를 발휘했지. 바로 값싼 와인을 왕국 내에 풀어서 사람들을 여유 시간에 취하게 해서 무기력해 만드는 거야. 술을 통한 일시적 탈출은 피지배자들이 참을 수 없는 환경을 참을 수 있도록 해주었지. 그들은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수행했고 반항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냈어. 그들은 멍한 미소를 유발하는 술에서 기쁨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교훈인가요? 영리한 왕은 반란 의지를 누그러뜨리는 건 뭐든 알았단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메시지의 현실은 직시하고 저항하는 단계까지 너의 모든 잠재력을 사용하라는 거야. 술은 자신의 상황에 안착한 사람들에게 괜찮을 수 있어. 하지만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느라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전략이지. 그래서 우리는 더 날카로워질 수도, 더 무뎌질 수도 있단다. 그래서 쾌락보다 선택하는 힘이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저 내 생각이 아니라 삶의 기쁨에 관한 말하는 거란다. 나는 약물이 주는 기쁨에는 반대야. 진실된 기쁨을 바라고 내 정신이 날카로워지기를 원한다. 특히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말이야. 좋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술을 마셔대도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술이 그 사람들에게 경쟁적으로 해악을 끼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그들이 여유 시간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제대로 일하는 증거란다. 어떤 스트레스를 부유한 사람들은 술로 도피하게 만드는 걸까? 왜 그들은
약물 없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술은 어떤 문제에 관한 해답이 절대 될 수 없어. 오직 그 문제를 잃어버리게 만들 뿐이지. 스트레이트 엣지는 술이나 약을 하지 않는 것이 주는 긍정적 효과이다. 어느 금요일 저녁 스트레스가 많았던 한 주를 보내고 나는 즐겁게 쉬고 있었다. 딸아이가 물었다. 잔 속에 뭐가 있어요? 와인인데? 저도 마실 수 있나요? 애들은 마시는 거 아니야. 왜 안 되는데요? 애들에겐 좋지 않으니까. 그럼 아빠는 왜 마셔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순간만은 또렷하게 기억난다. 그날이 바로 술을 마시는 게 더 옳지 않다고 느껴진 날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아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정신을 느슨하게 해주는 술을 마신다는 걸 알게 되지 원치 않았다. 술이 긴장을 푸는 약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늘어져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 책임 있는 성인은 술을 마시고 있다 해도 누가 그걸 신경이나 쓸까? 내가 칵테일 한 잔을 마시는 게 정말로 문제가 될까? 그런데 내게는 무척이나 문제였다. 내 아들은 8살 때 소아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식습관을 바꿔야 했다. 더 이상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였다.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나는 술을 마시는 게 당뇨병에도 심각한 위험인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 순 없었다. 아들은 나를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활동하는 걸 봐야 했다. 나는 본보기로 아들을 이끌어야 했다. 그래서 술 한 방울도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걸 알았다. 내 인생은 괜찮지 않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스스로 지지해라. 넌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바꿔라. 그걸 견디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너의 야망을 위해 힘껏 싸워라.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라. 내가 가진 꿈보다 더 작은 것에 안주하지 마라. 그렇게 술을 멀리한 결과는 믿기 어려웠다. 이전 20년 동안 나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경제적 안정성을 7년 만에 얻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술을 마시는 문화에서는 외부인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오라클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레리 앨리스는 이런 외부인이다. 나는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건 무엇이든 참을 수 없습니다. 난 술 마시는 사람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과도 문제가 없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건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난 그런 걸 할 수 없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술을 자제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난 머리에 술독을 퍼뜨리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에 술을 주입하는 건 엔진 베어링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뉴욕 웰스트리트는 음주와 클럽 문화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술에 있어서 외부인이다. 대단하네요.
나는 경험을 통해 두 가지 큰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건 술과 레버러지 때문이라는 거죠. 술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서 아빠는 왜 술을 안 마셔요? 라는 순진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는 온 감각을 다해 삶을 다가가고 싶단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거란다. 내 아이가 자기 아빠의 삶에서 도망치거나 아빠가 삶으로부터 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길 바란다. 오히려 아빠가 스트레스와 맞서 싸운다는 걸 알기 바란다.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빠는 어떤 것이 좋든 나쁘든 순간적인 환상에 빠지지 않는 진짜 인생을 바란단다. 스트레이트, 운전하고 날카로운 정신.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 즉 스트레이트 엣지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한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못 해낼 것은 없다. 네, 부자의 언어 오랜만에 읽어드렸는데요. 내용이 좋네요. 저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담배는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술도 가끔씩 마시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태우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담배는 줄이려고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멋진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런저런 잡담 말들이 길어졌네요. 여러분의 멋진 행복과 성공을 응원하고 저 역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